오늘은 엑셀의 텍스트 기능을 다루는 텍스트 관련 함수 10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은 데이터를 계산하고 도구를 이용해서 처리, 분석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 엑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라는 게 단순히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 텍스트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엑셀에는 텍스트를 추출하고 편집, 가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텍스트 관련 함수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 함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제 파일은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예제 파일에 각각의 함수에 대한 인수 설명과 조그만한 예제들을 같이 붙여놨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텍스트 관련 함수는 특히나 텍스트 데이터를 인수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일반적인 값이나 셀 주소가 아닌 텍스트 형식의 인수를 입력할 때는 꼭 큰 따옴표를 사용해야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한 가지 기억해 주시고 함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left, mid, right 함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함수는 문자열을 추출하는 함수로, left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문자의 왼쪽부터 글자 수를 지정해서 원하는 만큼 문자열을 추출하는 함수고, right 함수는 문자열의 오른쪽부터 지정한 숫자만큼 텍스트를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mid 함수는 문자열의 특정 중간 위치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이 지정한 위치에서 원하는 텍스트의 개수를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left, right, mid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놨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left 함수는 왼쪽에서부터 지정한 숫자만큼 데이터를 추출하고, right 함수는 오른쪽에서부터 지정한 숫자만큼 데이터를 추출하고, mid 함수는 중간 위치를 지정한 후에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지정한 글자 수만큼 텍스트를 추출합니다. 이 left, right, mid 함수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예제가 바로 이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에서 연, 월, 일을 추출하는 함수인데요. 보시면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 생년월일에서 왼쪽 두 자리가 연도기 때문에 left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C24셀에 있는 데이터에서 두 글자만 추출하면 연도가 추출됩니다. 월 같은 경우에는 이 6자리 중에서 3자리, 4자리가 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mid 함수를 사용해서 보시면은 추출할 위치는 3, 세 번째죠. 1, 2, 3, 셋째 자리에서부터 두 개의 숫자를 추출하면은 07, 월이 추출이 되고,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은 7월이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같은 경우에는 right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right 함수는 C24셀에 있는 데이터에서 오른쪽부터 두 자리를 추출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right 함수의 넘버 차 인수로 2를 입력을 하고,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은 오른쪽 두 자리에 해당하는 02가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쭉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에 F30셀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주면은 각각의 데이터에 해당하는 연, 월, 일이 입력된 수식에 맞게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find 함수인데요. find 함수는 문자열의 위치를 찾는 함수로, 찾는 문자열이 있고, 그리고 찾는 문자가 포함된 셀, 그리고 시작 위치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start num 셀은 생략을 할 수 있고, 보통 우리가 find 함수를 사용할 때는 이 start num은 생략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데, 아래에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이메일 주소가 쭉 입력이 돼 있고, 어떤 이메일은 5글자, 또 어떤 이메일은 6글자, 또 어떤 이메일은 4글자가 있는데, 이때는 left 함수를 사용해서 일괄적으로 아이디만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를 구하는 함수를 먼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find 함수에 이렇게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골뱅이를 find text 인수로 입력을 해줬고, 그 다음에 within text는 B38셀로 지정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 값을 확인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해당하는 이 골뱅이 위치를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된 이 수식을 쭉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주면은 이렇게 현재 이 골뱅이 문자가 있는 위치를 숫자로 추출을 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id 같은 경우에는 left 함수가 있는데, 이 left의 넘버 차 인수는 왼쪽에서 추출된 이 숫자에 마이너스 1을 해서 이 골뱅이 바로 직전에 텍스트까지 출력할 수 있도록 수식을 완성한 것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골뱅이 표시가 있는 왼쪽에 5글자를 추출한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수식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쭉 채워주면은 각각의 이메일 주소에서 ID 부분만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start num 인수는 생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 8이 반환된 데이터는
아래에 수식으로 입력을 했는데 이렇게 대쉬 표시가 들어간 위치에서 스타트넘 인수를 5로 입력을 해주면은 하나, 둘, 셋, 넷, 5번째부터 이 대쉬가 있는 문자열의 위치를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5, 6, 7, 8번째에 있는 이 대쉬를 find 함수가 찾아서 8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은 문자열을 연결하는 concat 그리고 text join 함수인데요. concat 함수는 한 가지 주의할 게 엑셀 2016 이전 버전에서는 concatenate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concatenate 함수는 셀에 concatenate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느낌표가 나타나는데 이 느낌표는 호환성 경고라는 뜻으로 엑셀 2016 이전 버전에서 문서를 열어야 한다면 반드시 concat 함수 대신 concatenate 함수를 사용하는 게 좋고, concat 함수를 꼭 사용할 게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concatenate 함수를 사용하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concat 함수와 text join 함수는 생각보다 사용 방법이 간단한데, 일단 concat 함수는 이 텍스트 인수에 입력된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셀로 합쳐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concat을 사용한 함수는 예제로 확인해 보면 여기 concat 함수에 사용된 이 데이터는 각각의 제조사 코드, 참고번호, 제품 분류 관리번호 이 각각의 데이터에 중간마다 대쉬를 붙여서 텍스트를 합치려고 하는데, 이 concat 함수를 사용한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하면은 각각의 텍스트 인수에 해당하는 이 셀 주소 사이사이에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대쉬를 입력을 해줬고, 이런 셀 주소 있는 각각의 데이터들 사이사이에 대쉬가 붙어서 데이터가 입력이 된 것을 이렇게 엔터를 눌러보면 확인할 수 있고, 텍스트 조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구분 문자에 해당하는 이 델리미터 인수가 있는데, 이 델리미터 인수는 이렇게 수식으로 확인해 보면 중간에 대쉬를 델리미터 인수로 지정을 해주고, 빈셀 여부 무시에 해당하는 ignore empty는 true로 해서 빈셀 무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셀 범위를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지정을 해준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각각의 셀 범위에 있는 텍스트를 합칠 때 구분 문자에 해당하는 대쉬를 각각 붙여서 반환을 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도 이렇게 같이 드래그해서 채우기 엔드를 쭉 드래그해서 채워주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concat 함수와 텍스트 조인 함수는 보통 문자열을 합칠 때 %, 우리가 흔히 AND라고 하는 이 기호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식으로 텍스트를 합친다면 아래와 같이 AND를 이용해서 셀 주소 %, 대쉬 %, 셀 주소 이런 식으로 수식을 쭉 입력해서 엔터를 누르면은 여기에 있는 이런 양식과 동일하게 반환값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야 될 텍스트가 많지 않을 때는 이렇게 %를 사용해 가지고 합치는 경우도 있고, 합쳐야 될 텍스트가 많을 때는 concat 함수를 사용하고, 또 중간중간 구분 기호를 동일하게 입력해야 된다고 하면 텍스트 조인 함수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개념을 잡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텍스트의 표시 형식을 변경하는 텍스트 함수인데, 텍스트 함수는 문자열 값에 해당하는 밸류 인수와 표시 형식 코드에 해당하는 포맷 텍스트 인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에 있는 날짜들은 각각의 날짜 값이 요일 값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to를 클릭을 해보면 텍스트 함수에 여기 왼쪽에 날짜 셀을 밸류 인수로 지정을 해줬고, 표시 형식 코드는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AAA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은 요일에 한 글자만 이렇게 반환이 되고, 포맷 텍스트 인수로 A를 4개 입력하면은 요일 3글자, DDD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영문 요일 3글자가 출력이 되고, D를 4번 입력하면은 영문 요일 전체가 표시가 됩니다. 또 이런 요일 외에도 날짜 요일을 합치려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처럼 Y를 4개 입력하고 대쉬를 입력하고 M을 2번, 대쉬, D를 2번, 그리고 괄호 안에 AAA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날짜와 요일이 같이 붙은 형태의 표시 형식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시 형식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셀 서식을 클릭을 해주거나, 혹은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1을 누르면은 나타나는 이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기타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면은 각각의 데이터 표시 형식 코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표시 형식 코드를 찾아가지고 이 텍스트 함수의 포맷 텍스트 인수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자열을 대체하는 이 substitute 함수와 replace 함수가 있는데, 근데 이 첫 번째 있는 substitute 함수는 제가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subs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subs 함수와 replace 함수는 문자열을 대체하는 기능은 똑같은데, subs 함수는 문자열에서
문자열을 찾아가지고 해당하는 문자만 바꿔주는 기능이고, 리플레이스 함수는 문자열에서 시작 위치를 지정을 하고 몇 글자를 바꿀 것인지 문자 개수를 지정한 다음에 대체할 문자를 입력해서 해당 문자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ubs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을 찾아서 바꾼다, 리플레이스 함수는 문자의 위치를 찾아서 바꾼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예제를 확인하면 이 subs 함수는 이렇게 코드 같은 경우에 중간에 대쉬 대신 점이 들어가가지고 데이터가 쭉 정렬이 돼 있을 때 이 점을 일괄적으로 대쉬로 바꿔준다 하면 이렇게 텍스트 인수를 지정을 해주고,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올드 텍스트에는 점, 그리고 뉴 텍스트에 이렇게 대쉬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가운데 점이었던 것이 이렇게 대쉬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수식을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채워주면은 가운데 있던 점들이 모두 대쉬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넘 같은 경우에는 이 바꿀 위치를 지정해주는 인수인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중간에 있는 대쉬도 점으로 바꿔주고, subs 함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컨트롤 A 누른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텍스트에는 이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올드 텍스트에는 점, 그리고 뉴 텍스트에는 이렇게 대쉬를 입력을 하면 결과값에 모든 점들이 전부 대쉬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인스턴스 넘을 2를 눌러주면은 두 번째 있는 점만 대쉬로 바꿔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1을 넣어주면은 첫 번째 있는 점만 대쉬로 바꿔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에 있는 문자열을 일괄적으로 전부 바꿔야 한다 그러면은 인스턴스 넘은 이렇게 생략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특정 위치에 있는 텍스트만 바꿔야 한다 그러면 이 인스턴스 넘 인수에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지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레이스 함수는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을 때 문자열을 지정을 해주고, 시작 위치에는 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죠. 9를 입력을 해주고 뒤에 6자리를 모두 별표로 바꾼다 라고 해서 넘차에는 6을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new 텍스트에는 이 6개의 텍스트를 대체할 별표 6개를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입력해 준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9번째 자리부터 6개의 글자가 별표 6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표 대신에 이렇게 미음 한자에서 특수 문자로 원기호를 입력을 해주고, 한 개니까 총 6개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별표 대신에 다른 기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주고 채우기 핸들을 쭉 드래그 해주면은 데이터가 전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이 백행부터 텍스트 함수를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제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메일 발송 양식을 완성하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쭉 추출을 해서 메일 형식으로 보내야 될 일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이렇게 메일 발송 양식을 만들어 놓은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concat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합친 건데, 여기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보면은 전체 수식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함수식을 줄바꿈해서 입력하려면 중간에 Alt 엔터만 눌러주면 이렇게 줄바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일 양식을 작성하거나 혹은 굉장히 긴 함수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if 함수를 4-5개 정도 중첩하는 경우가 그렇겠죠. 그때 이렇게 줄바꿈을 하면 조금 편리합니다. 이 메일 양식 같은 경우에는 concat 함수를 사용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텍스트를 직접 입력한 것도 있고, 셀 주소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것도 있고,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가져올 때 이렇게 표시 형식을 바꾼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이렇게 차 10이라는 함수가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차라는 함수는 캐릭터라는 뜻으로 함수 삽입 대화상자를 확인해보면은 시스템 문자 세트에 대한 코드 번호에 해당하는 문자를 구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인수로 우리가 텍스트를 일반적으로 입력하는 대신에 텍스트로 입력하기 힘든 데이터 양식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줄을 바꾸는 엔터에 해당하는 입력값이 그런데요, 여기 넘버 인수로 10을 입력을 해주면은 중간 텍스트에서 줄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당연히 줄바꿈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줄바꿈이 돼서 값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크기로 셀 범위를 선택을 해주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자동 줄바꿈을 눌러주면 이렇게 메일을 보낼 때처럼 텍스트 서식이 바뀌고 왼쪽 정렬 해주고 조금 너비를 넓혀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서식처럼 텍스트가 모두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데이터는 간단하게 컨트롤 C를 누르고 이렇게 메일에 가서 컨트롤 V만 눌러주면은 이렇게 단순히 이미지로 붙여넣거나 혹은 직접 타이핑할 필요 없이 이렇게 메일 내용으로 간단하게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파일을 열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충분한 공간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동 줄 바꿈, 그리고 왼쪽 정렬까지 해서 한번 메일에 직접 붙여넣는 작업도 해보시면 이 기능을 왜 사용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은 이렇게 자기소개 양식이 있는데요, 여기는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은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총 13자가 입력되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 있는 수식은 클릭해서 어떻게 입력된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키워드 개수를 세는 양식은 브라운, IT, 컴퓨터, 엑셀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총 4개의 키워드가 입력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클릭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함수를 사용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셀에 이렇게 여러 개의 행이 들어가는 데이터가 간혹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거나 혹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엑셀 파일로 추출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엑셀에서 활용하려면 하나의 행으로 데이터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런 데이터에서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이용하고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텍스트 마우스와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이 선택한 데이터 미리 보기에 이렇게 무언가 알 수 없이 깨진 기호가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줄바꿈이라는 표시입니다. 여기서 다음 눌러주고요, 구분 기호는 보통 이렇게 탭이 선택되어 있는데, 이 탭을 해제하고 기타를 클릭하고 기타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010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숫자 키가 아니라 키보드 오른쪽에 키패드에 있는 이 010을 입력을 해주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분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데이터는 각각의 열로 분할이 되는데, 다음 눌러서 확인해보면 데이터 미리 보기 이렇게 시, 구, 동, 그리고 번지수 이렇게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침을 클릭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각 열마다 한 개의 셀로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눈 데이터는 또 한번 합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분리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도 있지만은 이럴 필요 없이 수식을 확인해보면 이 subs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했고, 차10 줄바꿈이죠, 줄바꿈을 공백으로 바꿔가지고 반환을 하라고 수식을 입력을 해주면은 엔터를 누르면은 각각의 줄바꿈 기호가 이렇게 공백으로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런 식으로 각각의 행이 분리되어 있다면은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subs 함수를 사용해서 하나의 셀에 들어간 여러 행의 데이터를 하나의 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텍스트 관련 함수를 알아봤는데, 이 텍스트 관련 함수는 여러분들이 숫자를 다루는 엑셀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상황에서 텍스트 함수를 사용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엑셀을 실무에 활용하시는 분이라면 이 10개 함수 정도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 개씩 본인의 업무에 적용해 가면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예제 파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에 이 함수 어떻게 사용했지 라는 게 갑자기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파일 열어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